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증시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김PB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말이죠. S&P 500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베어 캠프 곰들이 이제 항복하나요? 네, 지난주엔 3대 지수가 나쁘지 않은 보합세로 흐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은 0.12%, 나스닥 0.16%, 다우지수 0.13% 보합세 수준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보합세를 보였던 반면에 일부 종목들이 꽤나 이제 매력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가 4%, 퀄컴과 AMD 각각 2,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당일 3% 하락을 했는데 타겟이 요 몇 주 동안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소비 회복이 더디고 오히려 감소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 지표로는 너무 과하게 하락했다는 시그널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 간 쏠림 현상 때문에 뭔가 타겟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매도세가 과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요일 새벽에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 기준으로 28% 정도 수준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게 아니라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인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 시작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긴축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상승 추세로 시작이 되거나 물가가 확실히 잡혀갈 것 같을 때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제 긴축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파월이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번에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중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월가에서는 이번 달에 안 올리고 다음 달에 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추측도 있고는 한데 보통 이렇게 이제 올리다가 중간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게 되면 다시 올리는 경우는 뭐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강세장에서는 뭐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목표치를 냈는데 4,5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방으로 지금 5%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경기가 연착륙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이 연착륙을 전제 조건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S&P 지수를 기존보다 목표치보다 크게 상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약간 이제 목표치를 상향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다양한 여타 이제 투자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에서 기존에 이제 4,000포인트대 내지는 3,900, 800포인트 요 정도 대를 이제 목표치로 잡았었거든요. 자신들이 잡은 목표치보다 훨씬 더 지금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만약 수정하려고 한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또 이제 업사이드에서 이제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정선에서 연착륙을 반영하고 좀 시장이 지금 과열돼서 조금 된다는 걸 좀 감안을 해서 4,500포인트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자, 테슬라 쪽으로 좀 넘어와야 되는데 4% 정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요새 뭐 매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GM이나 포드 이쪽하고 이제 슈퍼차징 스테이션, 그러니까 아주 빨리 이렇게 차지를 하는 거잖아요. 충전을 하는 요거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했던 것 같은데 좀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테슬라 개별 이슈 그리고 경제 트렌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 트렌드 관점에선 그간 빅테크의 상승에도 테슬라가 그다지 매력적인 상승세를 못 보여줬는데 그러다 최근 빅테크 쪽 특히 뭐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들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쪽으로 심리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통틀어서 가장 옵션 거래가 활발한 주식이 또 테슬라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후작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로 다 몰리면서 지금 콜옵션 매수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개별 이슈로는 최근 포드 GM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포드와 GM에서 만든 전기차들도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테슬라는 일종의 전기차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솔린 대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테슬라 쪽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포드나 GM이나 이렇게 테슬라의 충전소를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결심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좀 이거 충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전기차 구입에 좀 그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였던데, 계속적으로 GM이나 포드도 주가가 올랐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크게 오른 날에는 GM하고 포드가 조금 적게 오르고, GM하고 포드가 크게 오르면은 테슬라가 좀 적게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티키타카를 해주면서 지금 상승세는 괜찮게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2차 전지주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넷플릭스 쪽으로 좀 넘어가죠. 넷플릭스가 최근에 그 패스워드 공유하는 거 좀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네,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보여준 이후로 넷플릭스의 의도가 잘 먹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스트리밍 분석 업체인 안테나에 따르면 계정 공유 금지 방침을 발표한 23일 이후에 나흘 동안 일일 신규 가입자 수가 4년 반 내 동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정 공유 단독 효과로 일일 신규 가입자 수가 거의 2배가 급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과는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단기, 중장기적인 매력적인 성과가 다 괜찮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또 이제 주식 중에 하나가 AMD 이렇게 3% 넘게 오르고, 반도체 관련주도 이렇게 올랐는데, 반도체 매출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매출이 이렇게 막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매출 성장률을 데이터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반도체들의 매출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매우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간 이제 반도체랑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더 높아져 왔거든요. 근데 보통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가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경제도 어려워진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이제 배타 개수가 높다고 그러죠. 경기랑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의 방향을 또 굉장히 잘 알려주거든요. 근데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임계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글로벌 금융위기고요. 이때가 닷컴 버블 수준인데 지금 딱 요 정도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말해서 경제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업황을 비롯해서 경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한데, 주가는 지금 뭐 경제 위기라는 게 비현실적인 얘기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좀 뭔가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참 어려운 게, 반도체 매출 성장률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 저점 근처로 가고 있는데 주식은 먼저 달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 조금 고개를 들고 앞을 좀 쳐다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크립토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요. 계속 27,000대 달러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밀렸어요. 밀렸는데 그렇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압박, 그리고 투자 심리 악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1% 수준의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리플은 3% 이상 반등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주일간의 흐름으로 보면 비트코인 4%, 이더리움 7% 정도 하락을 했고, 알트코인들 상태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22% 폭락을 했고요. 에이다는 27%, 도지코인 15% 하락했고,
트론, 솔라나 각각 14%, 28%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다수 알트코인들에서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근데 현재 급락 이후에 잠깐 쉬어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반등을 잠깐 단기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알트코인들의 하락세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락세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현재 가격을 유지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차트상으로도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코인리스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의 65%가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에 거래소들도 기소를 했지만 리플도 이제 수년 전에 이제 기소를 했는데 리플은 그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증권위와 계속해서 소송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결론이 나올 텐데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패소를 전망하는 소비자들은 전체 16.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게 집계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너무 크게 뒤바뀌게 되고 기존의 많은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판례가 나왔으니까 법리 차원에서 다른 재판들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리플이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이걸 예측하기 힘들 것 같고요. 법률 전문가도 저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판단은 리플 승소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요. 그래서 올해 안에 리플 쪽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만 괜찮으면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리플뿐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들이 전부 다 단기 강세로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계속적으로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하나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게 채굴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원가 개념일 텐데 어디까지 내려가면 이게 좀 주가 이게 멈출까요? 이제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채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채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채굴 비용이 25,000달러인데 비트코인이 25,000달러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굴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시레이트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종합적으로 따져서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니 왜 채굴 수요도 늘어나고 지금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고 한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굴 비용보다 원가보다는 더 안 떨어질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그간 강세장의 흐름, 하락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분석해 보면 이제 채굴 비용보다 더 비트코인이 낮아지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통화량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에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은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돈을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하기 직전부터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제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 약간 채굴 비용보다는 경제 어떤 트렌드의 관점에서 좀 더 이제 바라보시면은 가격을 판단하는 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굴 비용은 현재로서는 이제 보합세 수준을 유지할지는 몰라도 한 2024년까지는 채굴 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좀 이제 많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지금 해시레이트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뜨거워진 상황이거든요. 그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채굴 비용이 계속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